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전방송 주식 PD 고성입니다. 오늘 저기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및 자동화를 위한 필수 도구라는 주제로 퍼즐 데이터의 김영일 대표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먼저 프로세스 마이닝, 네. 데이터 마이닝이란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이 프로세스 마이닝이란 것이 아까 보니까 뭐 이렇게 이것도 유래가 꽤 깊은 것 같은데 유럽에서부터 네. 나온 지 꽤 오래된 겁니까 이게 분야가? 2004년에 이제 처음 오유. 책이 네. 발간되면서 이제 논문이 발표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한 99년부터 연구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최초로 이게 발명하신 분이라고 해야 될지 이제 윌 반델 아스트라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BPM 하시다가 네. 왜 BPM 모델을 먼저 만들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시스템에서 로고가 나오니 그거 가지고 모델을 추출할 수 있지 않느냐 네네. 이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된 학문입니다. 네. 그럼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네. 프로세스 마이닝을 하면 네. 어떤 결과가 네. 뭐 어떤 게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이트를 이렇게 여러 데 돌아다니면은 네. 이건 이제 하나씩 흔적이 남잖아요. 그렇죠. 디지털 풋프린트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 근데 이제 외부의 사이트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ERP, CRM 뭐 이런 그렇죠. 여러 시스템을 하면서 우리는 일을 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때 이제 인터랙션을 했던 것들이 다 로고가 남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로고들을 가지고서 분석을 하면 이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이런 순서로 일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추출해내는 게 바로 프로세스 마이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맵이란 게 또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프로세스 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프로세스 모델이라고 얘기하기도 네. 합니다. 근데 이 제목에 뭐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자동화라고 네. 이거 그때 강조하셨는데 네. 요즘 이제 이 자동화가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국내도 많은 레퍼런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퍼즐 데이터가 네. 크게 보면 어떤 분야에 네. 이게 프로세스 마이닝이 좀 적용되고 있습니까? 이 프로세스 마이닝이 이제 프로세스 모델을 도출하다 보니 예전에 이 프로세스 모델을 도출하는 걸 누가 했냐면은 다 PI 컨설턴트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서 관찰하고 인터뷰하고 해서 프로세스 모델을 그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BPM 컨설팅 하시던 하던 부분들을 이제 대체를 하는 거죠. 에이전트 프로에서. 그래서 내부의 프로세스 혁신할 때, 업무 네네. 혁신, 네. PI 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식으로 고객들이 요즘에 다 비대면으로. 그렇죠. 예, 다 접속을 디지털이니까. 하잖아요. 디지털로. 네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화면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 물건을 사는지, 액션 취하고 예, 어느 상품을 많이 보는지, 이탈을 하는지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남길 수 있고 그걸 분석해 보면 이 사람들의 행동, 고객 행동 형태를 분석을 해낼 수 있다라는 네, 거죠. 네, 네. 그걸 아주 세세하게. 오케이. 예, 그런 분야에서 쓰고 요즘 RPA와 관련해 가지고 RPA도 뭔가 자동화를 하려면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에즈이즈 프로세스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에즈이즈 프로세스 분석을 할 때 그때 이런 거를 레코딩을 해가지고 그 레코딩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프로세스 모델을 보면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구나. 요걸 그대로 자동화를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게 이제 가장 많은 네. 세 가지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형태니까 어떤 뭐 ERP가 뭐건 간에 네. 회사 내부의 어떤 프로세스 개선, 그죠? 네, 이노베이션. 맞습니다. 또 이제 그 고객 경험, 맞습니다. 사용자 온라인상의 고객 경험들, 그다음에 또 RPA. 예. 결국은 말씀 들어보니까 네. 돈을 벌든지 예. 아니면 뭐 생산을 높여서 비용을 절감하든지 예, 맞습니다. 돈과 되게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네요, 이게. 예. 그래서 실제로 뭐 유럽에서 쓸 때도 보면은 유럽에서 시작했는데 제일 첫 번째 쓴 게 내부의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찾아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뭔가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자동화를 한다는 거는 비용을 줄인다는 얘기니까 네네네. 그 부분에 많이 쓰이게 된 거고 국내에서 이제 마케팅 하면서 많이 쓰지만은 그래도 세세한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것들은 잘 몰랐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네. 그런 게 많이 오게끔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고객들을 많이 처리하게끔 한다. 매출을 높이는 일인 거죠. 이런 분야에 쓰입니다. 그 퍼즐 데이터가 그런 거에 퍼즐 데이터가 기여한 것이 네. 여기 보면 프로 디스커버리 이게 솔루션 이름인 것 같은데. 예, 저희 제품 이름입니다. 네. 이 제품이 그러면 뭐를 도와주는 겁니까? 그런 아까 프로세스를 분석해가지고 네. 프로세스 맵을 만들어내는 것을 좀 예. 이렇게 쉽게 해주게 하는 걸 도와주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데이터를 이벤트 로그라고 하는 데이터를 넣으면 네. 이 프로세스 맵을 자동으로 추출을 해주고 네네. 그 프로세스 맵 안에서
어떤 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어떤 작업에서 병목이 있는지, 오케이. 그리고 이제 어떤 작업을 원래 표준 프로세스 대비 하면 안 되는 것들이 혹시나 하는 건 없는지, 네. 혹시나 빠뜨리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주는 데이터 분석 도구 플러스 네. 이게 프로세스 분석을 하는 그 역할을 해준다고 봅니다. 그럼 이것을 실제로 이제 국내에 네. 많은 회사들이 쓰고 있는데, 그럼 쓰고 있는 데서 결국 이제 이걸 갖고 해서 만들어진 네. 그 프로디스커버리에서 만들어진 추출한 그걸 갖고서 네. 각 분야별 어떤 그 전문가, 사회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걸 갖고 이용하겠네요, 그걸요? 내부에는 보통 보면 업무 혁신팀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데이터 분석팀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다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통계 방식으로 이제 분석을 했는데 프로세스 맵을 그려주지는 못했어요. 이게 네. 해보고 싶었는데 네. 예를 들면 커스터머 비헤이비얼 어널리시스 아니면 커스터머 저니 어널리시스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그 맵을 자동으로 그려주는 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들이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 업무 혁신팀에서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는 방식들 이게 처음에 표준 프로세스 만들어 놨다고 하지만 그대로 하지 그렇죠, 않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맞아요. 시스템도 네. 바뀌고 뭐도 바뀌고 많이 바뀐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지? 이걸 알고 싶은 거죠. 네. 네. 자, 그럼 한번 네. 발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프로세스 마이닝이 연계되는지를 먼저 좀 잠깐 말씀드리고 네네네. 실제로 어떻게 쓰시는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풋프린트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가 어떤 웹사이트에서 비대면으로 뭔가를 하더라도 뭔가 흔적이 남고요. 내부에서 ERP, CRM 이렇게 하더라도 뭔가 남아요. 고객에 주문받아가지고 생산 들어가서 딜리버리 하는 과정.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데이터가 이런 흔적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이어보면 그게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게 커스터머 비헤이비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하는 게 사실 우리가 디지털 비즈니스의 민첩성을 키워야 된다. 디지털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결국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고 의사결정에서 뭔가를 실행을 하는 요 과정에 있어서의 분석 도구다. 간단합니다. 네네네.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누군가 일을 하죠. 사람이 일을 하는데 요 흔적들이 이렇게 시간 데이터하고 네. 남았을 때 이거를 오른쪽에 보시는 이 프로세스 맵과 여러 가지 분석 형태로 분석해 주는 게 바로 프로세스 마이닝이다.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뭐 데이터는 네. 굉장히 이미 데이터는 기업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네네. 맞습니다. 그거를 아까 같이 그냥 시퀀셜하게 난수표 보듯이 봐봤자 네. 인사이트가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을 굉장히 여기서 확실하게 아까 프로세스 맵으로서 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현장에 계시는 업무를 하시는 분이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쓰실 수 있도록 우리 마치 엑셀 쓰듯이 엑셀 누구나 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넣으면 프로세스 맵이 그려지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툴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장이 이제 만들어졌다. 그런 툴이 만들어졌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확보하고 활용을 하는 게 앞으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련해가지고 프로세스 마이닝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원래 이제 BPM이라고 하는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이런 목적으로 나온 툴이긴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자동화, 요즘 하이퍼 오토메이션, 네. 또는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활용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원리를 아시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시면은 CRM, ERP, SCM 뭐 이런 쪽에서 나온 로그를 통합했을 때 이런 모델을 그려준다는데, 네.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환자가 들어와서 진료 접수 이런 것들 한다고 가정했을 때 환자가 1, 2, 3, 4, 5번이 들어왔을 때, 요게 이제 시스템에 기록된 건 이렇게 기록될 거예요. 네네. 기록됐을 때, 1번 환자는 접수 진료 검사 수납했고, 2번 환자는 접수 검사 진료 수납했고, 바뀌었죠? 네. 그리고 3번 환자는 접수 발급 수납, 하고 같다 이거죠. 4번 환자는 접수 검사했어요. 이렇게 이제 5명의 환자가 들어와서 일을 했을 때, 이 병원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해? 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네. 이 내부적으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모델을 그리고
이게 이제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스타트는 접수에 시작하고 끝나는 건 수납에서 끝나는 거구나.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접수에서 5건이 왔고, 네. 그다음에 검사로 2건이 가고, 검사에서 진료로 이렇게 가고, 여기 이제 시간과 데이터까지 다 있으면은 어디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렸다.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오른쪽에 이제 진료부터 먼저 하고 이제 검사한다든지 이렇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표준 프로세스에서 사람들은 접수 진료 접수 검사 진료 이렇게 할 거다. 아니 그 반대로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세스 리얼리티를 그대로 보여주는 엑스레이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존 분석하고 조금 다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 보시면은 고객 행동 패턴 분석에서 이 쇼핑몰에 요 기간 사이에 16만 건의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동영상을 잠깐 준비했습니다. 네네네. 보시면은 그 데이터가 이미 들어가서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내가 클릭만 하면 저 프로세스 맵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네. 저 프로세스 맵이 나온 상태에서 여러 가지 연관되는 어떤 통계 분석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프로세스 분석 중심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작업 시간을 보여주죠. 작업 시간을 봤을 때 메인에서 많이 머물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네.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보면 저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로그인을 한 사람들의 이제 연령별로 봤을 때 어느 연령대가 많다 또는 로그인을 중심으로 앞뒤 프로세스가 어떻게 배치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검색으로 갈 때 요 편차가 이제 밑으로 가면 긴 거예요. 긴 것들에 있어서 제일 긴 케이스는 이 사람은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오래 걸렸냐. 네. 이걸 이제 자세하게 추적이 가능한 거죠. 네. 예. 그리고 필터를 통해서 이게 이제 내가 이제 로그인 한 사람들, 필터를 거는 거예요. 로그인 한 사람들이라고 필터를 걸면 저렇게 이제 프로세스 맵도 바뀌고 딴 것도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도 로그인 한 사람 중에서도 30대만 또 필터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의 프로세스 맵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네, 구매 네. 친화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분석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프로세스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 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형태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커스터머 비헤이비어도 아니면 ERP 시스템에서 나온 로고를 가지고서 넣으면 그러니까 디지털 풋프린트가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보시는 것처럼 타임스탬프, 케이스 아이디, 액티비티 요 세 가지 데이터만 확보할 수 있다면 이 프로세스 맵을 구해서 분석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석을 하고 하는 거는 툴의 몫이고요. 이거 분석을 해가지고 인사이트가 나오면 이거 이제 프로세스 실제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IT 시스템을 바꾸든지 현실에 있는 프로세스 바꾸든지 그렇게 바꾸면은 또 시스템이 바뀌면 시스템 로고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라진 것들을 봐서 내가 의도한 거하고 똑같이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되겠네요. 이걸 프로세스 마이닝 이제 도입할 때 네. 처음부터 뭐 거창한 게 아니라 네. 일단 기존에 이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디지털 풋프린트 있는 거. 네. 있는 거 갖고 뭔가 프로세스 맵을 네. 한번 돌려보겠네요. 예, 맞습니다. 돌려보면 우리 이런 게 좀 비어있네? 네. 좀 해야겠다 해서 또 다시 보충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도가 네. 높아지겠네요. 네. 처음부터 완벽한 그렇겠네요. 거를 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렇죠. 한번 이게 단계별로 가면서 이게 실제로 프로세스 마이닝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로그를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존 시스템이. 그렇죠. 그러면 비어 있거든요. 당연히 수작업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럼 저것도 자동화 해야 되겠네. 저기도 로그를 남겨야 되겠네. 이것도 사실은 프로세스 마이닝 프로젝트를 하면서 얻는 그걸 레슨 그렇겠네요.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자동화를 하거나 그다음 프로세스 인텔리전스 뭐 이런 플랫폼으로 간다고 했을 때 어쨌거나 이런 데이터들이 에서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게 첫 단계다.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하면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프로세스 분석을 할 때 네. 그때 퍼즐 데이터의 전문가들께서 도와주시는 같이 하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을 고객분들이 또 실제 하시는 분들이 안 익숙하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가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제 프로세스 컨설턴트가 가서 실제 이제 이 과정을 실제로 있는 데이터 가지고 해주는 네, 것도 네.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초반에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잘못 잡으면 굉장히 배가 이상한 데로 갈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 뒤에 이제 있지만 내가 어떤 질문을 던져서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하고 요 과정상에 있어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분석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주제 선정을 하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예. 그 뒷부분에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이제 PI 과정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네.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전에는 컨설턴트가 와서 다 관찰하고 했어요. 인터뷰하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데이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거 오래 걸리겠죠. 당연히 사람이 하는데. 네네. 인터뷰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하는데. 근데 데이터만 올라오면 바로 프로세스 맵 그리고 그다음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프로세스에 대한 가시성도 되게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라는 거죠. 모든 우리가 이제 최적화를 하는 단계에 있어서 현재 에지이즈를 비지빌리티 확보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걸 해주는 게 이제 첫 번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아니, 우리가- 예. 대검 찰정도 이거 써요? 예, 그때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해드렸던 거죠. 야. 왜냐면 이게 저희한테 왜 왔냐면 네. 검사들이 하도 일을 많이 한다고 불평이 엄청 많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니네가 얼마나 진짜 일을 하는데 그럼 한번 분석해봐. 이렇게 하니까 먼저 이제 컨설팅 업체에다가 의뢰를 한 거죠. 네네. 그게 이제 20일 넘게 이 사람은 표준 검사실이라고 하는 데를 가서 계속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검사들이 무슨 일을 하나 뭐 하나 이렇게 해서 그거 이제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오래 걸렸죠. 네. 이게 답답했던 모양이죠. 네.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데이터 많은데 니네가 진짜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데이터 그럼 어떤 거 있으세요? 라고 하니까 형사정보 시스템 킥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거 이제 모든 검사들이 다 씁니다. 모든 수사관이 다 쓰고 다 쓰는데 저기 접속 로고 다 남겨놨대요. 오,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접속 로고 다 남겨놓고 하는데 이런 형태예요. 보면 이게 이제 조회 로그고요. 네. 이게 이제 문서 우리가 조서를 쓰면은 조서를 저장을 하잖아요. 그 저장 로그예요. 그 로그들을 남겨놓고 이 로그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저희 툴에 올려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사건 배당이고요. 네. 예, 사건이 들어왔을 때 검사한테 배당을 하는 거예요. 배당을 하고 요 중간에 다 모이잖아요. 뭘 네. 하더라도 네. 굉장히 단순하게 막 표현한 건데 여기 이제 검사 결정이에요. 네. 다 수사하고 얘는 이제 구속 기소할 건지 말 건지. 기소할 건지 말 건지 불구속 기소할지 네, 그거 네, 결정하는 네. 그 과정이에요. 네네. 그래서 다 모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행정 처리하는 거죠. 그 밑에는 11시간, 위에는 조사하고 뭐 하는데 13시간, 13일이 걸리는 거죠. 네네. 요거 이제 그대로 보여드렸더니 진짜로 이게 이제 시간별 이제 검사들의 시간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 시스템에 물론 시스템에 접속했다 이게 다 일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정확하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형태로 이제 부하 분석을 하는 형태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검찰청은 그래서 저거 갖고서 어떤 개선을 이제 뭔가 추구하는 거 하고 하는 원래 겁니까? 목적 자체가 아까 전에 저것만 그냥 일단 검사들이 하도 불평이 많아서 오케이. 아마도 검사를 늘렸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ERP에서 모든 트랜잭션이 다 지나가죠. 그래서 이 트랜잭션 수출입하는 거, 통관하는 거 이런 데이터들 보면 뭐 출하 데이터들, 통관 데이터들, 그다음 PO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분석 데이터로 만들어서 하면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네.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처음부터 이제 여기까지 가는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로 봐서 병목 구간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구간이 이제 한 3군데 정도 보여요.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빨간색이. 예. 이게 이제 전체 시간에 비해서 그 구간의 시간이 특별히 더 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밑에 있는, 뭐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네네.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오래 걸렸던 케이스예요. 오래 걸렸던 PO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면 뭔가를 내가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죠. 이것도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은 이제 인간 네. 전문가가 저걸 보고서 네. 좀 개선시키겠죠. 찾겠네요. 원인 그렇죠. 분석하고. 예, 이런 것들 이제 보여드리면, 가시적으로 보여드리면, 저거 이상한데? 네네. 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오케이. 이게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찾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리드 타임이 180일 걸리는 프로세스와, 이게 240일 걸리는 프로세스, 360일 걸리는 프로세스 다르거든요.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게 이것 때문에 오래 걸리는구나. 찾아낼 수 있는 거고요. 이거 이게 다 실제 프로젝트 하신 거죠? 이거 다. 네, 저희가 다, 저희가 이제 레퍼런스가 한 20, 30군데 되고요. 네네. 실제 프로젝트를 쓰고 계시는 고객도 많고요. 네. 그러니까 POC를 하거나 컨설팅을 통해서 들어간 것도 많아서 다 실제 프로젝트. 알겠습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은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워크오드 테이블과 여기 워크 인스트 테이블에서 갖고 와서 합성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분석을 한 사례고요. 문제는 이제 이런 분석을 해서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엔 작업 지시서 선배포를 해서 하니까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실제 현장에서 사실 저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했을 거예요, 그죠? 그게 잘못됐다가 그렇죠. 아니라. 네. 그리고 그 원인이 뭔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찾아서 표준 프로세스를 고치든지 아니면 그럼 바꿔야 되겠다 하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팀별로 시간 걸리는 것들, 오래 걸리는 케이스들. 그러니까 이거는 유독 여기 있는 케이스는 요 하나 긴 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이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저 특이 케이스는 왜 발생했는지를 그 케이스, 그 주문이 발생한 모든 액티비티를 다 열어봐야 돼요. 그러면 저기서 저 당시에는 뭐 공에 불이 나면 안 되지만 네네. 그래서 못했다든지 아니면 유식이 됐다든지 그러니까 예외 사항인지 뭔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네, 확인해봐야 되는 네네. 거죠. 네, 그런 형태로 쓰실 수가 있겠고요. 물류 프로세스도 보시면은 A몰에서 나간 배송 지시가 나간 거하고 B몰에서 배송 지시가 나간 데이터만 뽑아서 분석을 한 건데 같이 보면 이렇게 복잡하지만 A몰에서 나간 것과 B몰에서 나간 게 비슷한데 실제로는 이게 더 복잡성을 띠는 거죠. 네네. 네, 그런 것들이 상품의 특성일 수도 있고요. 몰의 특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나머지 이런 도티드 차트라든지 뒤에 나오는 액티비티와 관계된 생산성과 관련된 시간과 관련된 것들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비교 분석해 보면 네. 원인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액티비티 작업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가시화 시켜주는 겁니다. 네네. 이렇게. 뭐 여러 이제 물류 프로세스인데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네네. 여기 이제 중공업의 조선공정에서 했던 사례들도 보시면 이게 이제 계획 대비 실제로 오래 걸리는 작업들 찾아내는 거죠. 네. 그리고 부하 분석을 해서 오래 그런 것도 찾아내고 특히 그러니까 이제 문제 있는 것을 드릴 다운 해가지고 그렇죠. 신청 분석해가지고 예, 예.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작업들은 별 문제 없는데 이 지작업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작업 시간이나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네네. 그럼 이 작업은 건수에 비해서 이만큼 많다는 얘기는 네. 저 작업이 원래 그런 건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업량 분석이라든지 이제 특히 이제 F에서 G로 갈 때, G에서 H로 갈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결국 이게 예전에도 어떤 이상현상에 대해서 네. 그 분석은 할 수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수작업으로도 먼저 네. 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보니까 퍼즐 데이터가 하는 것은 그거를 아까 프로 디스커버리인가요? 네, 네. 그 솔루션으로 네. 이거를 가시화시키는 것을 데이터만 있다면 예. 자동화 시켜주고 그러니까 더 정밀하게 가시화 시켜주고 더 그러네요. 디테일하게 프로세스 기반으로 그렇죠. 프로세스로 그게 중요한 맵 거네.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더 빨리 알 수 있습니다. 네. 데이터는 사실 테이블로 보여주는 거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프로세스 맵으로 보여주는 거하고 네네네. 이해하기가 훨씬 쉽잖아요. 그렇죠. 또 여기 이제 색깔까지도 이렇게 해주면은 저기서 이제 저 색깔이 문제구나. 그래야지 그 회사에 있는 네, 이해 관계자들이 네, 그 맵을 갖고서 예, 뭐 같이 회의를 하든 뭐 논의할 때 예, 맞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거를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기능 중에 이제 제가 분석한 대시보드를 다른 유저한테 이렇게 공유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내가 이렇게 분석했는데 이런 데이터가 나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확인해봐 이렇게 형태가 필요한 거죠. 네네. 그 은행 사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은행에 창구에 있는 직원들도 다 계정계 시스템, 정보계 시스템에 통해서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럼 밤에 야근을 많이 하는데 요즘 52시간 문제 많이 되잖아요. 야근을 줄여야 되는데 도대체 밤에 무슨 일을 하느냐. 그냥 일이 있으니까 늦게 가는데 그걸 알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즘도 찾아봤을 야근 때 많이 하나 보죠, 은행에서. 그를 아직도 많이 하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하는 은행들의 지점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찾아서 보니까 개별 승인 신청해가지고 이게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들을 신청하는데 굳이 개별 신청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일괄 신청해서 한번 그냥 승인하면 개별적으로 다 승인되게끔 하면 네네네.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뭐 그런 식의 이제 인사이트를 찾아서 시스템 프로세스를 변경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원장 테이블하고 기존에는 원장에서 뭐 하는 것만 중요했지만 어플리케이션 로그하고 합성해가지고 이런 일을 할 때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일을 했구나 네네. 연결을 해보면 이런 분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규 시스템에서 기존 시스템에서 오래 걸리는 것들이 신규 시스템에서는 보니까 거의 10분의 1로 줄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개선 효과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요. 여기 표준 프로세스 대비해서 사전 심사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번 하더라고요. 네네. 사실 여러 번 하면 안 되는데 그게 비효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찾아내는 거라든지 이 표준 프로세스에 없는 일들을 하더라 이거죠. 저 왜 하지? 네.
그런 것들 이제 찾아내서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겁니다. 프로세스를 개선시키는 것도 할 수 있고 네. 또 나중에 RPA도 하겠지만 네. 이런 것은 우리가 그냥 RP로 자동화시키는 게 낫겠다 이런 결론도 네.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예, 그거는 이제 네. 프로세스를 잘 레코딩을 해놓으면 그렇죠. 이게 이제 반복되는 패턴을 네네. 추출해낼 수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RPA로 네네. 넘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부 이제 상시 분석 시스템 구축했다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신한은행이 저희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상도 받았다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1억 2천 명 건의 디지털 로그를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을 해보니까 룰들을 추출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기예금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요런 형태로 가입하시는구나. 예를 들면 특정 페이지에 봐서 1시간 뭐 하루 아니면 30분 이렇게 안에 가입하시는 분들의 행태를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분석하는 것들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예금을 조회하는 화면이고요. 네. 조회하는 화면에 고객이 접속한 작업이고 반복을 많이 하죠. 보시면은 왜냐하면 한 번 보고 가입한 사람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여러 번 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 번 보고 꼼꼼히 보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입 단계를 거치겠죠. 네. 가입 단계를 거쳐서 가입하는 중간중간에도 반복을 하죠. 요게 이제 가입 이제 완료가 된 작업이에요. 그럼 요 사이에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벌써 보통 이렇게 하는 거구나. 보통 30초 이내에서 가입을 하는구나. 네, 30분 이내에 가입을 가입하는데 되면은 이탈을 해버리는구나. 네. 뭐 이런 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런 걸 이제 추출해낼 수 있는 거죠. 이걸로.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은 30초 넘었어. 네. 그러면 어떤 그걸 방지하기 위한 어떤 액션을 또 취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걸 이제 실시간으로 이벤트를 감시를 하는 시스템을 외부에 만들어 놨고요. 네. 거기다 이제 룰을 이제 이식을 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두세 번 복수로 본 사람이 예를 들어서 30분 안에 아직도 가입을 안 했으면 네. 이 사람한테 푸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아. 그래서 가입을 하시면 뭘 더 준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마케팅 그렇죠. 캠페인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던져주니까 기존의 다른 어떤 캠페인보다도 이거에 의해서 하는 게 한 3배 이상 늘더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앞에 다른 거 하나는 이건 뭐냐면 직원이 이 대출을 하는데 고객하고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상담을 하는데 하루에 실적이 좋으신 분들과 이게 실적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도대체 무슨 일에서 차이가 나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거의 비슷한데 여기 이제 상담 시간, 요 상담하는 부분에서 보면 여기는 깔끔하게 여기 들어왔다 나가는데 여기는 여기 반복을 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다는 거죠. 한 고객에 대해서 상담 한 번 하고 나서 끊고 그 다음에 이게 뭔가 미진했으니까 네. 또 하는 거예요. 아이씨. 그만큼 시간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처리 건수가 훨씬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럼 왜 재상담을 하느냐? 이걸 이제 파악을 하고 그거는 뭐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네. 그건 이제 현업에서 알아보겠죠. 그럼 이 사람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네. 이래서 내부적으로 PI에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거는 진짜 바로 각 기업의 사업 본질하고 네.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왜 ERP를 도입한 게 이제 업무 혁신 때문에 한 거잖아요. 모든 네. 게 그때도 지금은 자동화, 하이퍼 오토메이션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다 전산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작업 하던 거 다 시스템화 했잖아요. 그게 이제 업무 혁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시스템화 되면서 하는데 이게 계속 고도화하는 거는 늘 모든 조직이 계속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잘 데이터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해주자고 하는 게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이 기여하고자 하는 분야다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다음에 이제 CX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 이제 매출 확대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요즘에 비대면으로 다 넘어갔잖아요. 네, 그렇죠. 다 넘어가면서 그럼 비대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스피드와 이피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그 사이트가 빨리빨리 응답 안 하면 그냥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누가 기다리냐요, 그죠? 그리고 몇 번 클릭 몇 번 해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줄이는데 뭘 줄여야 돼? 이걸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비대면 계좌 개설 앱을 한때는 이게 누가 빨리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네네. 증권사마다 카카오 뭐하고 이제 경쟁하듯이 했었는데 여기서 보면 기존에는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 각 페이지에 접속하는 빈도만 조사해가지고 우리가 비대면 계좌 개설 앱을 하는 순서는 아니까 그 순서 사이에 은의 인증 완료하고 신분증 촬영해 요 사이에 요 수치가 이탈했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실제로 프로세스 맵을 그려보면 그것뿐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본인 인증 완료하고 신분증 촬영할 때 나가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 전에 휴대폰 인증할 때도 나가고 인증하면서 나가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계좌 개설 내역 조회하다가도 그냥 나가버려요. 내가 굳이 이런 거죠. 계좌 이거 굳이 만들 필요 없네. 그냥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 선택하고 계좌 개설 신청하면서도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클릭해야 빨리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백을 하느냐 이거죠, 이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의 리스트가 이제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특정 부류별로 커스터머 타겟별로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던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거하고 실제로 이제 그 온라인상에서 움직이는 건 다르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하는 거고요. 12분 미만 프로세스와 12분 이상 프로세스 비교해 보면 오래 걸리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더 찾을 수 있다 이 얘기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게 이제 인증 실패하는 고객들, 그 다음에 인증 40초 이내에 못하는 고객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순화를 해가지고 개선을 했던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메이에서 또 다 비대면으로 쇼핑 물품을 구매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소비하시는 고객도 있지만 비즈니스를 하시는 고객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비즈니스 하시는 고객들과 소비하시는 고객들의 이게 이제 쇼핑 패턴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찾아서 여기에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 것이냐. 그야말로 홈페이지를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품 탐색하는 시간을 줄여서 주문을 더 빨리빨리 하게 하는 게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내가 얼마나 빨리 어느 화면에서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움직였느냐 이걸 아는 거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패스도 중요하고요.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데 활용이 됐고요. 요건 이제 사이드로 또 이제 나온 것이지만 정상 회원하고 이제 이탈 회원이 있는데 이탈 회원은 사실 적지만 이제 이탈 회원은 늘어나는 게 문제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연히 보다 보니까 이탈하는 고객들의 이런 프로세스 맵에서 나오는 빈도로 봤을 때 마이 페이지를 많이 본다는 게 눈에 띈 거예요. 눈에 띄니까 이 사람들 마이 페이지를 많이 보네? 왜 많이 보지? 생각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이탈하기 전부터 내가 쌓은 포인트 얼마인지, 이거 현금 얼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징후가 되더라. 이런 것들도 프로세스 맵을 탐색하다가 알게 된 그런 사실입니다. 또 신한은행에서도 EALS 상품을 재예치, 자동 예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저런 것들은 마이페이지 본다는 거는 아메에서는 몰랐던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하기 전에는. 잘 몰랐던 거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니까 이거 가지고 예측 모델도 만들 수 있겠네? 이렇게 이제 실제 예측 모델을 만들어 봤고요. 여기도 이제 이탈하는 고객들한테는 현상도 중요하지만 사실 액션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들이. 근데 이거를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 게 좋은지 이탈 방어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문자를 보내는 게 좋은지 뭐가 좋을 것 같으세요? 문자가 나을 것 같아요. 문자? 이탈하는 고객이요? 네. 이탈하는 고객이다. 전화. 이 결론적으로 나오면 이게 이제 전화를 하라 해요. 전화를 하고 근데 이제 전화도 070이면 안 받는데 아예 그렇긴 한데 이제 현장에서 은행 행원들이 직접 전화하는 것들은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행원들이 고객한테 그렇게 전화를 하는데 근데 언제 하느냐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루 전에 하는 거나 이틀 전에 하느냐 3일 전에 하느냐 이거는 영업 비밀이라서 알고 계시는 거죠? 대표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를 찾아가지고 그게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현장에 이렇게 배포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을 갖고 있는 그런 서비스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는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런 걸 이제 찾아가는 과정은 사실 만만치는 않지만 찾아가서 이런 것들을 결론적으로 만들어내면 활용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기존의 다른 툴보다는 저희 툴이 그런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해서 했던 거고요. 이것도 이제 유지 해지하는 고객들의 이제 패턴을
이렇게 고객 특성 데이터와 로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합성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본 그런 사례인데요. 이게 이제 비교 분석을 할 수 있어요. 프로세스 맵을. 유지한 고객의 프로세스 맵과 해지한 고객 프로세스 맵 복잡해 보이잖아요. 네. 저 어떻게 똑같이 비교하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툴로서 이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이제 넣으면은 파란색과 빨간색의 모델이 가서 파란색에만 있는 패스 이런 거 그려주고요. 네. 그 다음에 빨간색에만 있는 패스 이런 거 그려주면서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거는 파란색에만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저런 형태로 해서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이게 프로세스 비교 기능이고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로그상에서 어떤 모델에 대해서 이 로그가 우리가 표준 프로세스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하는 로그가 이 표준 프로세스 그대로 일을 하느냐 어느 정도 일을 하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해놨는데 특히 이제 그 감사 업무 할 때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해? 네. 뭐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이 이게 이제 그 표준 프로세스에서 벗어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모델에 데이터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피트니스 어느 정도 적합도를 가진다라고 하는 걸 계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여러 이제 모델 나온 거하고 왼쪽에서 나온 모델에 이 데이터를 넣어 보니까 79% 이런 거는 78% 이렇게 하면서 이 정도 되고 또 이제 벗어나는 프로세스 패턴은 뭐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리스트로 나와주면 요런 게 실제로 이제 벗어나면서 표준대로 안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컨포먼스 체크라고 실제로 얘기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론적인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오늘 저는 사실 톡하기 전에는요. 네. 그 퍼즐 데이터에서 말하는 프로 디스커버리? 네. 그것이 그냥 아까 같이 이제 뭐 운영 데이터가 데이터를 주면 네. 얘가 그냥 자동으로 그 프로세스 맵을 네. 만들어 주는 거가 단지 알았거든요. 네. 근데 톡을 나눠보니까 지금 이런 것도 이거지만 이거 다양한 분석을 해주는 네.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기법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겠네요. 이 솔루션에. 그렇죠. 예. 그게 노하우겠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런 그래서, 것들이. 예. 뭐 저희도 이제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왔을 때 이 데이터 분석은 분석하는 사람이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게 퀄리티 차이가 사실 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면서 그런 노하우들을 가지고 저희는 뭐 통계 분석 패키지는 아닌데 프로세스 분석하다 보면 프로세스 관점에서 그렇죠. 프로세스 관점에서 그렇죠. 통계 분석을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 툴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컨포먼스 체크 기능들도 이제 많이 이제 앞으로 활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RPA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RPA 사실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없으실 텐데, 뭐, 프로세스 마이닝이 도와줄 수 있는 거는 RPA 여러 단계 중에서 이 프로세스를 디스커버리 하는 부분,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수준은 서버에서 남긴 로그, 이제 웹 서버든 아니면 ERP 서버든 뭐 서버에서 남긴 로그를 가지고 프로세스 마이닝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도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서버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PC에서. 네, PC에서 엑셀을 쓰고 워드를 하고 뭐 가끔 뭐 카톡도 하고 카톡도 업무적으로 많이 하실 테니까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그 로고들을 캡처해가지고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전통적인 프로세스 마이닝의 영역은 아니지만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 업체들로 하여금 이런 부분들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PC에서 로깅을 해가지고 그걸 로깅을 남겨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본 몇 가지 사례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는 이제 PC에서 파워포인트도 쓰고 웹브라우저 쓰고 그 다음에 SAP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그럼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 보시면 웹브라우저 SAP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여러 프로그램들을 쓰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 반복하죠. 파워포인트하고 엑셀하고 왔다 갔다 반복을 합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일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반복, 한쪽에서 데이터를 카피하는 거 있을 수도 있고, 복제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SAP 특정 화면하고 SAP 다른 화면하고, 여기도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어떤 것들을. 그러네요. 뭐냐면 RPA라는 것이 일단 정형화되고 반복된 작업을 먼저 RPA로 하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찾아주는 거네. 그게 이제 아직 이제 초보 단계인 단계인데, 그래서
PC에 있는 사용자가 하는 모든 마우스 이벤트, 키보드 이벤트들을 남길 수 있으면, 그리고 특정 어떤 것들을 했다라는 것을 캐치해가지고 남길 수 있으면, 이런 이제 프로세스 맵을 그려가지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 결산부서에 계시는 한 5명은 결산 기간에는 계속 비슷한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 5명의 로그를 보면, 결산은 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장기적인 목표고, 현재 저희는 이제 그런 로고들을 초보적인 수집을 해가지고, 이런 업무 현황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자동화된 패턴, 이런 것들을 일부 추출하는 것들을 이제 시제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보면 디지털 맵이 완전히 종이지대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프로세스 맵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시스템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프로세스 맵을 추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 프로세스 맵으로부터 시뮬레이션, 성과 분석, 이게 오디트, 감사 업무, RPA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연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확장된 형태로 발전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믿고 계시겠네요. 앞으로 이제 뭐 디지털 시대나 이제 자동화 시대에는 이런 프로세스 맵은 꼭 회사마다 프로세스 맵이 꼭 있어야 된다. 있는 시대가 온다. 지금도 사실은 BPM을 하든 뭐 하든 다 표준 프로세스 그려놓고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가시성이 아주 좋지 않잖아요. 지금 파워포인트에서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데이터에 의해서 리얼한 프로세스들. 가시성 있으면서 뭔가 에자일한. 그런 프로세스 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프로세스 도출하는 툴이지만 앞으로는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모니터링하는 그런 이제 플랫폼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다시 나왔지만 어쨌거나 이제 이런 프로세스 마이닝에 대한 주제를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해서 누구나가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시대로 갈 것으로 보고 여기에 좀 투자를 해라라고 하는 게 같은 얘기예요. 있는데 그 퍼즐 데이터가 기사 보니까 퍼즐 데이터가 가트너에서 선정한 이런 이런 분야 프로세스 마이닝 분야에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게 시스템 회사라면서요? 가트너가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추적을 하기 시작했고요. 마켓 가이드라는 거를 2018, 2019, 2020년에 발간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글로벌하게 한 20개 좀 안 되게 업체들을 대표 업체들 리스팅했는데 뭐 저희가 이제 유일한 아시아권 업체. 한국에서 유일한 게 아니라 아시아에서 유일한. 아시아권에서 유일한 업체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업체와 약을 교류하는 그런 업체로 이제 하려고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저 뒤에 나온 부분인데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론에서 아까 레퍼런스 좀 볼까요? 다양한 분야에서 쓰고 있네요. 말씀드린 이제 병원, 원리화 수 있는 병원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조선 같은 중공업 사례도 있고, 생활건강이나 화학 같은 이제 MES와 관련된 그런 사례도 많이 있고요. 게임 회사도 씁니다. NC소프트에서 쓰고 계시고요. 유통회사, 그 다음 증권이나 신한은행 이런 데서도 많이 쓰고 계시고요. 보통 그러면 이것을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기업에서 한번 검토해볼까? 하면 보통 이제 어떤 프로세스로 밟아 나가나요, 보통? 일단 처음에 이제 내가 프로세스 마이닝을 가지고서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비효율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고객들의 행동을 모르고 있는 부분들을 어떤 걸 찾고 싶다라고 하는 주제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주제를, 그 주제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례를 많이 알려드린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들을 보시고 비슷한 것들, 그때 이런 것들을 해결 못했던 것들이 있는데, 요 비슷한 것들이 있으면은 해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작게 시작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마이닝을 위해서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를 정하고 나면 여기에 맞는 데이터들을 찾아야 돼요. 아니면 기존 데이터 갖고 일단 한번 돌려본다든지. 그렇죠. 기존 데이터에서 찾아가지고 일단은 해보는 거죠. 해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부분을 가시성 나온 것들을 가지고서 이게 실제 이제 이게 내가 쓸 게 있는 것들이 있는지. 사실 프로세스 마이닝이 만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데이터 분석으로 다 하실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들이 못하는 부분이 저희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는 관계로 그렇게 해서 해보시고 적용하실 수 있는 분야를 늘려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질의응답 시간 갖겠고요. 그 대표님, 네. 예, 답변해 주면서 네. 좋은 질문 하신 사람 예. 3명 이름을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맨 끝에 예. 뭐 휴대폰 없어요, 지금? 여기 안 갖고 오셨나요? 예, 네. 안 갖고 왔는데. 이름을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예. 네, 이름을 해서 네. 좋은 질문 하신 분 3분을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3분께 저희가 이제 책을 드려야 되니까. 그죠? 책하고 네. 커피 네. 드려야 되니까. 자, 여러분 중 개별 질문에 대해서 또 지금 퍼즐 데이터의 전문가분들께서 개별적으로 답글을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답글도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설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설문하실 때 특히 이제 아까 SNS 공유한 링크 같은 것도 넣어주시고 또 이게 보니까 무엇을 할 것이니까 주제 잡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뭐 상담이라든지 그거 필요하신 분들은 설문에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기현님께서 짧고 진하게 해주세요. 질문이 네. 많으니까. 알겠죠? 예, 너무 길게 말고 짧고 진하게. 김기현님, 기존 BPM 시스템하고의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좀 얘기해 주신다면. 아직까지는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향후에는 저런 부분에서 연결을 해서 분석을 하는 형태로 발전을 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네. 자, 민경희님, 이게 SaaS입니까? 온프리미스 솔루션입니까? 두 가지 형태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SaaS도 제공되고 있습니까? 예,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이야, 굉장히 많이 만드셨네.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는 뭐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환님, 해당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 자동화 이점을 잘 살리려면 PI 분석에 대한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툴에 반영되어 있는지요? PI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금방 이해를 하시는데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PI에 대한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느냐, 뭐 저희의 이제 분석 노하우는 반영이 되어 있지만 뭐 PI 자체 인사이트를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그대로 현업의 분석가의 노하우에 가깝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사례같이 뭔가 이렇게 이전 프로세스 이러면서 비교 분석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기능을 드리는 거고 활용하시는 거는 그렇죠. 역시 이제 분석가의 몫이다. 네. 자, 문중님께서 프로세스 마이닝의 적용 사례에서 컨설팅 파트너와는 어떻게 협업을 하시는지요? 이게 이제 PI를 하다 보면 PI는 컨설팅을 많이 하잖아요. 비즈니스 컨설팅 분야는 사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컨설팅 분야는 여전히 컨설팅 업체가 하셔야 되고요. 저희는 이제 데이터 컨설팅,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세스 어널리시스 하는 이 부분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일정 부분 직접 컨설턴트가 배우시든지 고객께서 직접 배워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퍼즐 데이터의 프로 디스커버리 이 솔루션 갖고 이제 처음에 한번 가볍게 돌려볼 주제가 무엇인지 그거를 이제 할 때가 여기서 이제 그걸 잘 가이드를 해주시겠네요. 가이드는 저희가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최상일님께서요, 프로세스 마이닝을 위해서 회사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얻어내는 좋은 방안이 있으신지요? 회사 직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제 주제를 선정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데이터 분석가 아무 로고나 넣는다고 해가지고 뭔가 깔끔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요. 결국 뭐 좋은 데이터를 넣으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좋은 데이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질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업에 계시는 분들 또는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해보신 분들 또는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협의해서 하시는 것들이 좋은 방안일 것 같긴 합니다. 박소연님, 아까 레퍼런스에 NC소프트가 있던데 NC소프트에서는 퍼즐 데이터의 프로 디스커버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건지요? 게이머들이 들어와서 사실 이분들이 그 핵이라고 하죠. 불법적인 행위들을 하는 부분들을 디텍팅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육운수님, 프로세스 마이닝은 as is 프로세스에 대한 것인지요? 아니면 as is를 분석한 다음에 to be 프로세스를 제한하기 위한 것인지요? 현재는 as is 프로세스를 그대로 가시화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요. 그러니까 이 기능에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기능들이 이제 나중에 붙을 거예요. 그 얘기는 이 도출한 프로세스 중에서 이런 프로세스를 좀 바꾸면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요거는 이제 예측,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은 to be 프로세스를 좀 더 잘 만들기 위한 기능들이
향후에는 추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김명환님, 현업은 업무 프로세스를 잘 알지만 시스템을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벤트 로그 수집을 위해서 IT 지원이 필요한지요. 또한 해당 툴, 프로 디스커버리 해당 툴 사용을 위해서 IT 조직에서 무엇을 지원해 줘야지 되는지요. 현업과 IT에 관한 아레나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 네. 예,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그런 거 정의를 다 해놓은 장표도 있는데요. 네. 그거는 하지만 어쨌거나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이벤트 로그 수집을 하는 거는 애플리케이션 로그나 원장이나 이런 데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으로 IT에 계시는 분들이 데이터들을 제공해 주는 게 반드시 필요로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프로젝트를 해보면 그런 역할들은 IT에서 해주시고 현업에서는 질문에 맞는 데이터를 요청을 하시는 그리고 분석가가 컨설턴트가 들어가든 뭐 데이터 분석가가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 해석은 현업에 계신 분과 같이 하는 그런 구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영준님께서는 이제 그 프로세스의 문제는 현업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마이닝의 결과가 너무 당연하거나 너무 황당한 결과가 나와서 오히려 실망하는 경우도 많은데 마이닝 이전에 기존 실무자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런 애드학 정보, 비정규직 애드학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방법이? 저게 굉장히 네. 재밌는 질문 하신 건데요. 네네. 뭐 POC를 하거나 뭐 이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데이터 가지고 분석했으면 하고 나면 딱 저렇게 진짜 반응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네. 다 알고 있는 건데요. 대표님도 프로젝트 직접 하세요? 아니, 뭐 저도 이제 같이 가서 이제 뭐 하기도 하지만 하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그거 다 알아요. 그 원인인지 알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는 당연한데 사실 너무 그래서 이 프로세스 마이닝을 만능이라 생각하지만 이거 좋은 질문을 해가지고 그에 맞는 데이터를 선정해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것들이 나오게끔 분석하는 걸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사실 너무 당연한 거를 분석해봐야 의미는 사실 없는 건 맞아요. 그런 경우인데 저기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케이스들을 많이 해봐서 작게 시작해가지고 확인을 해갖고 이제 모니터링으로 정착하는 요 단계를 거치는 형태로 프로젝트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십니다. 알겠습니다. 조성용님, 대표님 발표 자료의 레포트를 보면 패턴들이 굉장히 다양하던데 결과물을 별도 레포팅화한 다음에 나오는 건지요? 정형화된 분석 결과 제공하면 레포트 소식으로 제공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기능은 그 BI 툴처럼 데이터가 올라오면 이제 퍼즐이라는 형태로 다양한 배치를 해가지고 현재 가시화하는 형태고 레포트 서식 형태로 제공되지는 못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별도 이제 이미지 결과를 캡처해서 별도 리포트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네네. 예, 그래서 현재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향후에는 저희가 이제 차세대 버전에는 저런 레포트 형태로 하는 기능을 이런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상호님, 일반 데이터 수집과 프로세스 데이터 수집의 차이점을 잘 못 느끼겠는데 프로세스와 관련된 로그 데이터이면 프로세스 마이닝인 것인지요? 이 둘의 데이터의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예를 들면 아까 동영상으로 보여드린 웹로그 같은 경우에는 일반 데이터 분석에서 웹로그 쓰시는 거고요. 저희 프로세스 마이닝 할 때도 웹로그 쓰시는 거예요. 똑같은 데이터를 쓰시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를 맵을 그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케이스 아이디, 그 다음에 액티비티, 타임스탬프 요 세 가지가 있으면 프로세스 마이닝을 하실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는 이제 맵만 그려주는 거고요. 이 맵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는 이 케이스에 대한 속성 정보, 그다음 이 이벤트에 대한 속성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나이, 성별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제품 이름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제 옆에 이제 쭉 해서 같이 하시게 되면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진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프로세스 맵에서 다른 데 로그인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모든 게 다 끝나야 되겠죠, 그죠? 딜리란도 여기서 쉽게 돼야 되고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거 이제 상세하게 들어가면 케이스 아이디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데 그거는 뭐 저희가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육을 하시면서 그런 걸 상세하게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현동님, 아까 사례에서 말씀하신 전화 기록도 분석해서 업무 재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화해서 로그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먼저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화면이 전화 기록을 한 건 아니고요. 그런 데이터들이 들어왔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스테터스 정보, 를 가지고 여러 업무 중에서 그런 것들이 중간에 있는 것들을 한 거고. 네네. 저희가 전화 내용 자체를 뭐 분석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안 돼 있다라고, 그거하고 관계 없다.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디지털 풋프린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 기본적으로 정형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 네네네. 조소영님께서 유사 업무별 분산된 민원 처리 업무 프로세스가 적용된 시스템을 공통화하려고 할 때 개별 업무 프로세스를 종합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BPR 사업에서 기사의 솔루션을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요? 예. 실제로 ISP나 BPR 이렇게 하면서 기존의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신규로 만들 때는 에이지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프로세스 비슷한 걸 통합을 할 때도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 사례는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 이제 문의해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명환님, 현업에 있는 업무혁신팀이 퍼즐 데이터의 툴을 능숙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교육기간이 필요할까요? 저희가 이제 이틀 교육을 마련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잘 준비되어 있다면 저희 툴을 쓰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 이제 프로세스 맵을 그려준다든지 통계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기초적인 통계 분석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 해석하시는 거는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안 될 텐데 일단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그 과정이 잘 처리를 하시는 부분의 역량은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면 뭐 저희 툴을 쓰는 거는 금방 합니다. 이게 그 케이스마다 사실 달라서. 그러니까 뭔가 현업이 어떤 그런 이제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거를 해야겠다. 의지가 있는 사람이 이걸 했을 때 되는 거지.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가 발생하는데 실제로 현업에 계신 뭐 이 분들이 직접 이제 툴 보고서 공부해 가면서 쓰시는 아주 잘 쓰시는 분도 있고요. 뭐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 중에서는 사실 하루만 교육받고 바로 그냥 본인이 알아서 쓰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용진님, 작년에 팀에서 업무 효율 혁신을 위해서 부서원들 업무 로드를 분석해서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것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구체적이고 수치적으로 파악할 만한 지표나 방법이 없어서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오늘 토크 주제를 들어보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났다고 언급을 하셨네요. 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분석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를 같이 저희랑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PC를 사용하는 로그를 수집을 해서 그걸 이제 업무 분석으로 봤을 때 로드를 그렇게 분석하시는 거는 아까 제가 이제 발표 자료에서 나왔던 그런 형태로 업무 현황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내부에 이제 시스템 로그를 가지고서 해야 되면은 같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같은 비슷한 종류의 하시는 분들을 봐서 그분들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해보면 또 가능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전영준님, 컨설턴트는 업무 부하 분석을 위해서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지요? 혹시 업무 내용을 직접 확인하신 결과를 이벤트 로그의 분석 결과와 함께 활용하시는 것인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업무 내용에 대해서 컨설턴트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좀 쉽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아까 이제 검사들 업무 분석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검사 업무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로 그 시스템에 접속한 로그, 화면명하고, 그 다음 시스템 접속 시간하고, 그 사람의 유저 아이디, 요것만 가지고서 분석을 했을 때, 그게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그거는 이제 실제로 비즈니스 컨설턴트가 붙어서 같이 해줘야 되거나 현업에서 같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만 가지고도 어쨌든 가시화는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그게 100% 비즈니스 현상 모든 것들을 대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이건 같이 협업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컨설턴트가 같이 붙어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컨설팅 업체하고 같이 많이 일을 합니다. 뭐 EY라든지 딜로이트라든지 LG라든지. 장혁수님, 해외 서버를 두고 해외 공장의 양산 관리 자료와 사용자용
필요 서류 업로딩, 그리고 관련 자료의 생산성 관련 자료 빅데이터화를 구현하고자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역별, 국가별 호환성 및 보안 관련 이슈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뭐 어떤 걸 도와줄 수 있는지 퍼즐 데이터가. 뭐 근본적으로는 사실 뭐 저거에 대한 개별 요소 기술하고는 저희는 상관은 없을 것 같고, 네네. 저 시스템을 이제 구현을 하신다고 했을 때, 예, 각 나라별로 아니면 뭐 각 사용자별로 시스템의 기능을 어떤 식으로 쓰시는지, 이게 이제 로그가 있다면 그 봐서 이게 그 나라별로 뭐 사용 패턴이 다르다면 네네. 왜 다른지를 파악해가지고 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네. 그런 형태의 분석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문선님께서는요, 기본 프로세스는 표준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로 분석이 되는 것인지요? 변경사항이 자동으로 변경이 된다는 것인지요? 지금 저희 프로세스 마이닝은 데이터를 올리면 가시화를 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얼타임 분석은 사실 아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요. 네네. 다만 데이터가 계속 변하는 것들 계속 올려서 보면은 그게 이제 계속 그 앞에 거하고 그럼 뭐가 바뀌었냐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을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자동으로 변경하는 게 아니고 네.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시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김태성님, 업무 프로세스 분석을 위해서는 시스템상 로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시스템 외에 문서 작성이나 아니면 오프라인상 작업 등 이런 내용은 어떻게 분석하는지요? 네, 일단 로그로 남길 수 없다면은 사실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런 부분에서 아까도 이제 비슷한 그런 사례가 있냐면 조회 기록은 있는데 문서 저장 기록은 없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조회 기록만 봐서는 네네. 핵심 업무가 빠진 거죠. 문서 작성이라고 하는 게. 네네. 그러면 이거는 문서 작성에 대한 로그는 딴 데 있더라는 거죠. 예, 그런 형태로 로그를 남길 수 있으면 넣을 수 있긴 한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로그가 없다면 로그를 생성하는 일, 어떻게 생성을 할 것이냐 이거를 고민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윤태호님은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이 로그가 생성된 시스템에서만 작동하므로 기존 ERP CRM과 엑셀 아웃룩에서 수행하는 작업의 상당 부분이 마이닝 솔루션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퍼즐 데이터 솔루션 어떤지요?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시스템에 로그가 있는 것들은 하지만 뭐 엑셀이나 아웃룩이 로그를 남기지는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할 수가 없는데 네, 그런 부분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PC에 액션을 로깅을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만들었고요. 그 로깅한 것들 바탕으로 엑셀, 아웃룩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이제 쓰시는지를 네,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점점 이제 업그레이드 개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재명님은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이 결국 내부의 이 데이터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시스템에 연동되고 할 텐데 그럴 때 보안 관련된 걸 이제 보안은 정말 괜찮냐 이런 걸 물어보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고 온프레미스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데이터 자체가 다 내부의 중요한 데이터들이잖아요. 뭐 커스텀 아이디든 내부 직원 아이디든 그렇기 때문에 온프레미스로 설치해서 내부에서 이 보안에 격리된 상태에서 분석을 하시는 거를 고객분들이 좋아하시고요. 네. 그렇게 또 하시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저희가 보안과 관련된 이슈에 문제가 있다. 이거 외부로만 유출하지만 않으시면 되니까.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목적은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저희 서버에 올려서 분석하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해서 쓰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민경희님 프로세스 분석 사이클 하나를 돌리는데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 데이터의 이제 사이즈를 따라서 다른데, 뭐 사실 아까 데모로 보여드렸던 16만 건 같은 경우는 데이터 올려가지고 그냥 화면 보는데 아까 클릭 하면서 바로바로 보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 설문 지금 마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대표님.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좋은 질문하신 세 분 이름을 좀 불러주셨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아까 이용주님 질문 좋았다고 그랬어요. 네, 그분하고, 그 다음에, 두 분. 저 위에 이제 문주웅님. 네, 문주웅님. 네, 문주웅님 있었고. 네. 나머지 한 분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이 부분은. 제가 할게요, 그냥. 네, 하시죠. 네. 이용주님하고 문주웅님하고, 김명환님. 네. 김명환, 이용준, 문주웅. 요 세 분께서는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이 프로세스 마이닝 관련된 책하고요. 그 다음에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표님, 네. 뭐 1시간 후딱 갔는데. 네. 그러게요. 어떠세요, 오늘 해보시니까? 재밌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토크 형태로 하는 것도 재미있고, 제가 이제 얼마나 잘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뭐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게 컨텐츠, 이제 교육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이제 많이 쓰이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들은 좀 좋은 시도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저희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네. 예, 분석하기 어렵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쉽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아서 하고 또 이제 사실 제가 상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린 게 거의 없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네네. 추후에 또 문의 주시면 자세히 상황에 맞는, 회사마다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 맞는 그런 얘기들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퍼즐 데이터에서 네. 아까 오늘 대표님께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 네. 그 주제가 될 주제 선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주제 선정을 위해서 초기에 네. 그걸 같이 이제 그 주제를 발견해주는, 네. 도와주는 네. 그런 인력들이 있는 거죠? 예, 저희는 뭐 제품을 개발하는 개발 조직하고 네. 실제로 이 제품을 활용을 해서 잘 쓰실 수 있도록 하는 이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컨설팅 하는 조직하고 그 두 가지 이게 있어서 뭐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네. 저희가 다 드릴 수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진짜 범용적인 툴이다시피 보시면 여러 업무 분야의 비즈니스 도메인에 다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사례들, 활용 사례들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네. 수 있어서 활용 가능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도 무엇을 할 것인지 그 주제를 한번 같이 발견하시는 분들은 설문에 구체적으로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